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국민감사 청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그 취지와 감사 청구라는 취지와 내용,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 향후에 이제 참여연대가 계속 이어나갈 사업의 계획 등으로 이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국민감사 청원이라는 게 18세 이상 300인의 연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요 서명 용지에 서명을 하는 어떤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오늘 저희 기자회견에 인사말로 진용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당선인이 갑자기 그 대통령 집무실, 관저 모든 걸 옮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리고 발표하기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대요. 그때 우리가 돌려받는 것이 땅 몇 평, 건물의 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모든 것은 만천하에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리면서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운영하겠다. 이런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흔적은 나타나질 않고 오히려 건축을 어떻게 했다, 이런 데 대한 의혹만 계속 불거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영빈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몰랐대요. 신문 보고 알았대요.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국무총리도 몰라, 여당 국회의원들도 몰라, 국민들도 몰라. 누가 알고 어떻게 집행을 했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결정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애당초 당선인 때 했던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방법으로 전 국민들과 함께 그 국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언론에서는 먼저 보도한 거 보면 가장 먼저 알았는가 봐요. 이 신문 보고 국무총리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언론과 시민과 우리 시민단체들이 하나 되어 세상을, 특히 대통령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로잡는 이런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국민감사 청구를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도자료 하고 뒤에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청와대의 청와대가 아니죠. 예, 대통령실의 불투명성, 정보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발언으로는 이제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께서 이번 감사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이 이게 강행이 되면서 부지 선정이나 이전 비용, 그리고 공사 체결,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합참, 그리고 외교공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영빈관까지 연쇄 이전에 따른 비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여연대가 직권남용이나 예산 낭비와 같은 부패 행위에 시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 청구 돌입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국민들과 함께 제기하는 감사 청구의 4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나 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은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서 적정하고 타당한 곳을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 공약과도 다른 선택을 너무도 급하게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규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불법이나 위법한 의사결정은 없었는지, 필요하고 타당한 제안이나 검토가 무시되거나 묵살된 적은 없었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 연쇄적으로 발생한 국방부, 안보의 컨트롤 타워 국방부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전이 추진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전 비용 추계와 책정 그리고 집행 과정의 불법성,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최초로 발표했던 이전 비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49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비용은 계속 늘고 내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 900억 가까이를 올렸다가 비판에 부딪혀서 철회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예산을 300억 넘게 대통령실 주변 정비 등에 전용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대 비용이라고 해명하지만 그럼 그 끝은 어딘지,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국민들이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전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건축공사 등 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부패 행위 여부입니다. 공사 실적이 미비한 업체가 공사 일부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했다. 관저 개보수 공사 수주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특혜가 의심스럽다 등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업체 선정은 공정해야 하고 적법해야 하고 계약 체결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체 선정이나 계약 체결에서 불법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적법한 선정과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는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특혜성 채용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하면 채용의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공정성보다 대통령 부부, 여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등 사적 친분에 의한 특혜성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용 전후로 인사검증의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는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준수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무시나 묵살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예산 측면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줄줄이 따라가는 여러 부처 이전 등에 대해서 여러 의혹과 의구심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 역할, 제 소임을 다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사실 공약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는 소통, 시민, 개방 이런 키워드가 아마 강조가 되었던 것으로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이전됐다 외에 그 세부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언론에서 여러저러 한 사실관계가 혹은 의혹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을 이어가기 전에 구호를 한번 외치고 지나갈까요? 제가 하면 감사해라
뭐 이렇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감사하라.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하라. 공개하라로 한번 할까요? 네,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의 리스트를 공개하라. 한 번 더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의사결정상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를 감사하라. 그러면 구호는 발언이 이어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발언은 이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언대 참여연대 조세제적개혁센터 소장님께서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선호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의 이전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 이전에 따른 문제점, 이전의 장단점, 만약 이전한다면 어느 곳이 더 적절한지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는 현 임기의 대통령만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의사결정의 중적 기관이 되는 집무실과 관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답답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비용의 상당성, 적절성을 따져서 지금 시기에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지, 시차를 두고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하면 실용성 있는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과 필요성을 가져올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면밀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충분한 검토 없이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되다 보니 비용 지출에 대한 의혹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애초 이전 결정을 할 때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를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 118억 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비용 25억 원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496억 원으로 이전만 하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와 행안부, 경찰청 세 곳의 2, 3분기 예산 306억 원이 대통령실 주변 정비와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비용이 이전 비용이 아니라 부대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 비용은 이전 비용이 아닌 건가요? 우리들이 집을 이사 갈 때 새 집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취득세 비용,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비용 등은 이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전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이전 비용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초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하면서 부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참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 비용을 축소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전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됩니다. 세금이 애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위법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각각의 이전 비용 등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전용은 없었는지, 낭비적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애초 영빈관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영빈관을 신축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고도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공약을 번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마저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적절한 절차와 과정입니까?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조차 보고도 받지 못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지도 못한 채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활동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빈관 신축 사실과 신축 비용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안 수립이라는 국가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는 과정에 위법하고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 수립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과정을 따랐는지, 그 절차와 과정에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것은 예산 낭비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빈관 신축 논란의 영향으로 대통령실이 2023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실제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비용임에도 그것을 마치 다른 예산인 것처럼 분류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의혹도 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통령실이 솔직하게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진솔하게 밝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와 같은 설명과 해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산 내용에 숨긴 사실은 없는지,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 예산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명백한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민들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관하여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감사를 통해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감사 청구는 이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법령 위반과 부패행위인데, 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다 흔적이 남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혹은 대통령실이 행안부 등에 예비비를 신청한 내역, 실제로 행안부 등이 관련해서 예비비를 신청한 내역 공개하면 지금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 간에 주고받은 수반신 공문 내역, 이 정도만 공개하더라도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돈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당장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보안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예산 사용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협동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입니다. 방금 전 사회자가 국민감사 청구 제도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법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996년도에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1년부터 제정돼서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때 국민들이 국가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나 감사를 하지 않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500명 이상의 연서명을 거쳐서 국민들이 요구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도록 했고, 지금 이거는 300명 이상의 연사를 받으면은 감사원이 그 내용을 살펴서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의 후속 활동 계획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00명 이상의 연설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국민감사 청구서인데요. 이 청구서는 최근 서명 경향, 개인정보 홍보의 보호 경향하고는 좀 다르게 매우 자세한 정보로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까지 요구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격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저희 참여연대 회원들과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까지 해서 300명을 모아서 지금 윤석열, 300명을 김건희 모은 이후에 그 대통령 이것을 관저 감사원에 제출해서 비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국민 감사 청구를 지금 기자회견 하는데 정부 심사위원회가 예, 있는데 이런 거는 관심 없죠. 예, 그냥 감사 착수 혹은 기각 여부를 김건희를 판단합니다. 구하고 윤석열을 구하고 300명 이상의 서명을 그냥 MBC 앞에 가서 그냥 으쌰으쌰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는 국민감사를 착수하라는 감사원을 압박하기 위한 이게 중요한 거죠.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을 했는데 거리 서명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 우편으로 다운을 받아서 보내주는 분들의 서명을 취합해서 300명을 달성할 계획이고요. 힘들다 그 진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단순하게 국민감사 청구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에 언급한 대통령실 투명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투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조차도 했네 안 했네 가지고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투명성이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관련된 정보에 대한 기획 정보 공개 청구,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정보 공개 현황을 모니터하는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참여되는 정보공개 청구한 뉴스타파와 함께 정보공개 취소 처분 소송을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일정들은 추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정보공개 소송 등 청와대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은 쭉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취재를 요청했는데 한번 구호를 외치고 또 이제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감사하라라고 해주세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국회행위 불법 여부 감사하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 및 책정,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감사하라. 이번에는 공개라로 해주세요. 대통령실 소속 직원 채용 과정, 직원 명단 공개하라. 지금 900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국민 열세 900억도 모자라서 더 들어간다는 게 당연히 이 관저 문제로 국민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세미 또한 시민감사를 당연히 수용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써주세요. 개인정보 잡지 말아주세요. 예, 지금 서명을 통해서 국민감사 청구서 신청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할 겁니다.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대통령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그거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예산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연대가 주체로 시민들 지금 서명을 받고 있고요.